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와 국회 대통령 탄핵 결정, 그리고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선 등 전국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025년을 출발한 대한민국 호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인 상황에 놓인 가운데 CJB는 최근 전국 상황에 대한 충북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지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또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그리고 김영한 지사 직무 수행 평가 등을 이틀에 걸쳐 보도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민 800여 명의 답변을 이끌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63%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상우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동의 56, 다소 동의 10%로 둘을 합한 동의 비율이 66%였고 별로 동의 안함과 전혀 동의 안함을 합한 비동의 비율은 31%를 차지했습니다. 충북 3개 권역별로 보면 청주시의 동의 비율은 71%로 충북 평균보다 높았고 충주, 제천, 단양과 나머지 7개구는 60% 안팎으로 충북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생각하는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내란이다 60%, 내란이 아니다 35%로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만 18세에서 29세,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까지는 내란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선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63%, 불필요하다 34%로 나왔습니다. 앞서 국회의 탄핵 결정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66%, 비동의가 31%로 집계됐는데 탄핵 동의 여부와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구속수사 필요 응답률이 진보는 88%, 중도층도 76%에 이른 반면 보수는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9%로 나왔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구속수사 필요 응답률이 96%에 달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2%가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네, 탄핵 전국 속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37%로 가장 높았지만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았는데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유보적인 답변은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 도민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2%로 5%포인트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자는 21%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했고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에서 앞섰습니다. 다만 만 18세부터 20대 청년층 42%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념 성향에서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차기 대선주자 후보 중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로 가장 높았고 여권 후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3%, 안철수 이진석 의원 2%, 김부겸 의원 1%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두드러졌고 70대 이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16%로 여권 후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각각 60%와 49%로 앞선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고 오세훈 시장 20%, 홍준표 시장 17%, 한동훈 전 대표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CJB 청주방송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엄태석 서원대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가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싶다. 그런 네. 측면에서 탄핵 심판이 빨리 결정 나려면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냐라는 입장이 또 3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네. 수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미도 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혼란한 정국이 조금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도민들의 마음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됐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윤 대통령의 지금 수사와 탄핵 심판 같은 경우가 정치적인 문제로 치지 않거든요.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에 경제를 굉장히 어둡게 전망을 했는데 그 빙판에다가 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신도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이 문제가 빨리 좀 합법적이고 명백하게 해결돼야만이 생활이 나아지고 정국이 안정될 것이다 하는 바람이 이런 수치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법적 절차가 어쨌든 좀 정확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지금 많은 그 학자들이 또 평론가들이 또 정당인들 가운데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 속도를 내야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속도를 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수사거든요. 거기다가 또 피의자 측에서 지금 관할권 문제, 그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 그다음에 영장 발부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탄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이고 절차에 맞는 처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또 이번에 보면은 이제 정당 지지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 통계 여론조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충북의 선거를 우리가 전국 선거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러나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 그러면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를 봐도요. 전국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승부가 나눴는데 충북에서는 무려 5.55%나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지난 1월 1일 KBS에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전국적인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민주당은 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1월 1일 발표된 그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2%입니다. 네.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엄태석 서원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입니다. 전국 재난 참사 피해자 유족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지난해 김영환 지사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대형 재난사고가 나면 매번 위로금을 지원해야 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부담을 이유로 정작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례도 없었고 이것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 재사고에 있어서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이 조례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위로금 지원 조례를 부결한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벌써 7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며 도의회와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참사 7주기 전에 마무리되기를 원했던 유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린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로금은 단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유족을 위로하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게 뭐 단순하게 금품 지원을 떠나서 우리 유가족들의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의회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양섭 의장은 상임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장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던 충북도는 의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북도와 도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천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은 또다시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제천 배군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 맹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중남부 지역으로 눈까지 예보돼 있어 블랙 아이스, 즉 도로 살얼음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성의 한 국도. 차량 추돌 사고로 멈춰선 도로 위로 뒤따르던 차들이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연쇄 추돌 차량만 14대. 짙은 안개 속 영하에 가까운 기온 탓에 도로엔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앞서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고가차도에서는 차량 9대가 추돌해 12명이 다쳤고 음성군의 한 국도에서는 7.5톤 탱크로리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블랙아이스, 즉 도로 살얼음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들입니다. 아스팔트에 내린 눈이 녹았다 얇게 얼어붙어 식별하기 어려운 도로 살얼음은 그늘진 도로나 고가차도에 자주 발생합니다. 고갯길과 급경사지도 상습 결빙 취약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 살얼음 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는 오전 6시에서 10시. 기온이 낮고 차량 이동이 많은 출근 시간대에 35%가 집중돼 있습니다. 또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2.45, 결빙 후의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7배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동거리가 긴 빙판길에서는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게 되면 미끄러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눠서 브레이크를 밟고 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속도를 줄여주시면 더 안전한 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중남부 지역에 오는 9일까지 3에서 8cm의 눈과 함께 맹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보돼 빙판길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충북 지역 대부분의 하천이 1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도내 170개 하천과 217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의 전체 평균 농도가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으로 하천 생활기준 1등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점별로는 1등급을 나타낸 지점이 전체 91%에 해당하는 198곳이었고 7곳은 3등급 이하의 수질을 보였습니다. 진천 상공회의소 2025년 신년 인사회가 김영환 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기업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석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용래 진천상임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 혁신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회 서원대학교 총장배 전국 초중 스키 선수권 대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7세부터 15세 이하 남녀 엘리트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해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대회전과 회전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서원대는 지난 2019년 충북 최초로 스키부를 창설하고 스키 꿈나무 캠프를 운영하는 등 충북 지역 동계 스포츠 인재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일반직 6급 정원을 772명으로 14명 늘리는 정원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 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교육청은 내년까지 6급 정원을 40명 더 늘려 타시도 평균 수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제천 의림지 사만 초록길 알몸 마라톤 대회가 오늘 12일 개최됩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1000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겨울철 이색 스포츠 대회로 나이와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만의 초록길 산책 코스 왕복 7km를 달리는 알몸 마라톤 대회는 제베리아 제천의 주위를 제대로 만끽하려는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2024 우수 콘텐츠 에디터 시상식과 2025 청주시 SNS 홍보단 발대식을 이범석 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창고에서 열었습니다. SNS 홍보단은 콘텐츠 에디터 25명, 시정 홍보단 40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정 홍보단은 개인 SNS 또는 커뮤니티를 활발히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됩니다. 음성군이 내수 부진과 폭설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충북 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 이내의 대출을 받으면 연 3% 범위 내에 이자 차익 보전이 적용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내 시군 최초로 충북 신용보증 보증료도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